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LF 소나타 K5 가솔린 터보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디젤 모델이 좀 말이 많으니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토크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쉐보레 이코녹스에도 얹힌 엔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부럽지 않은 연배입니다.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경우 해보셨나요? 최대한 플랫하게 디젤 치고 조용하고 이 정도면 쉐맨이라고 하는 단점은 콘솔 박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루프렉은 달아줘서 여기 가서 점검불 들어올지 몰라요. 와이퍼 교체가 어려운 거예요. 뭐 쉐보레 서비스 센터를 가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쉐보레에서 출시한 전륜구동 소형 SUV로 한국 소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이며 선구자적인 차량인 바로 쉐보레 더 뉴 트랙스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더 뉴 트랙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쉐보레 트랙스 차주분을 만나러 대전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신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레이노티브 2.0을 준비하고 있는 주임 장대한이라고 합니다. 차주님께서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유튜버였죠. 네, 정확히 말하면 망한 유튜버입니다. 어떤 유튜브였나요? 에어소프트 유튜브입니다. 성인용 비비탄 총을 쏘는 에어소프트 건을 쏘면서 5위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게임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서바이벌 취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관상 공부를 한 2시간 30분 정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차주님 관상을 딱 봤을 때 약간 밀덕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밀리터리 도프. 맞습니다. 정확하죠? Nail it, that's it. 맞습니다. 예? 어디 뭐 LA에서 나고 자란 거 아니죠? 아니. 저 유학파 아닙니다. 차주님 텐션이 오늘 남다른 밀리터리 덕후 형님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9년식 쉐보레 더 뉴 트랙스 차량이고요. 1.6 디젤 모델입니다. 트림은 LS 순정 깡통 트림이며 실외 색상은 밀라노 레드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세대 트랙스가 출시가 됐고 2016년에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트랙스가 출시가 됐으며 2023년에 2세대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럼 이 차량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트랙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1세대 페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중고 장기 렌트 차량입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계약은 2023년도 3월 말쯤 해서 현재 2년이 넘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액은 1,656만 원이었고요. 선납 50만 원에 월 46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2만 5천 킬로에 데리고 와서 현재는 지금 18만 4천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그전에는 99년식 마티즈를 탔다가 어머니 차 겸 이제 아반떼 XD를 탔었고, 브레이크 사고로 인해서 아쉽게 하늘나라 보냈어요. 보내고 이런저런 차들 카슈어, 소카 그린카 이런 거 타다가 이 친구로 넘어오게 됐고, 번외로 수행 차량으로는 3세대 K5, 그다음 IG 그랜저, 그다음 3세대 G80을 수행 차량으로 운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레토나나 군용 차량들 운전은 안 해보셨나요? 아쉽게 제가 운전병은 아니었고요. 죄송한데 이 정도면 밀덕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전차병 출신입니다. 쉐보레 더 뉴 트랙스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 은행 근무를 했던 곳에서 은행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차가 이 친구의 전기형이었어요. 전기형 모델을 타시는 분이었는데 여튼 업무 수행을 하려고 이제 조수석에 얻어 타게 됐는데, 1세대 트랙스요? 네, 하여튼 너무 편한 거예요. 되게 시야도 탁 트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심플하고 그 메리트에 반해서 이 친구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건 거의 그냥 핑계고, 은행원 누님을 좀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좋아져야죠. 네? 그 은행원 누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빙고. 그리고 차주님께서 1.6 디젤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4 가솔린 터보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왜 이 질문을 안 하실까 해서, 디젤 모델이 좀 말이 많으니까 저도 0.4 가솔린을 위주로 좀 봤는데, 당시 그 업체에서 보여줬던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젤 모델이 여튼 2개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흰색은 또 더 비싸요, 납입료가. 그래서 빨간색인 이 친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차주님께서 매물 보러 가셨던 상사에 1.4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아예 없었던 거네요. 네,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엔카로 잠자기 전에 더뉴 트랙스 엔카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가솔린 1.4 모델이 약 500대가 검색이 되고 1.6 디젤 모델이 약 200대 정도로 검색이 됐는데 매물은 사실상 1.4 가솔린 터보가 훨씬 많았거든요. 낚였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LS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친구 대비 이 친구가 좀 더 저렴했고 마땅히 옵션이 없다 할지라도 숨겨진 기능들을 제가 사비를 투자해서 좀 세팅을 하면 그런 세팅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LS 트림이 이 친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쉐보레 더뉴 트랙스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LF 소나타 뉴라이즈 LPI 2세대 K5 LPI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선납금 보증금이 좀 세거나 요금이 세거나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이 친구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쉐보레 더뉴 트랙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K5 간지 5호기가 부럽잖아요. 시원시원한 출력입니다. 변속기에서 오는 그 토크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내 주행에서도 막힘이 그닥 없습니다. 이 차량 1.6리터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 135마력의 32.8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차주님께서 밀리터리 덕후시기 때문에 요 에어 소프트컨 총으로 비비탄 게임 즐기러 가실 때도 뭐 전혀 부럽지 않은 출력과 그리고 특히 소형 SUV이지만 한 체급 위급의 준중형 SUV 차량인 쉐보레 이코녹스에도 얹힌 엔진이기 때문에 펀드라이빙 카로도 의외로 꽤나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진짜 운전 재미가 좀 있습니다. 약셀릭으로 쥐어짜는 맛이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실외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참수리가 연상되는 듀얼 포트 그릴 이 친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 용어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참수리를 내놨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보셨을 때 헤드램프도 좀 부리부리하고 그릴하고 되게 잘 맞아가지고 좀 독수리 참수리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군 용어 아닌가 이런 거? 참수리 참수리! 아 그래서 군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데프콘 발동 뭐 이런 거. Talk this entry one. 예? 죄송합니다. 제 호출부호입니다. 참수리 참수리! 그래서 이 차량 실외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2013년에 출시된 1세대 전기형 트랙스 대비해가지고 거의 풀체인지 느낌의 디자인의 차이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슬릭한 라인이 돋보이는 헤드램프와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랙스 디자인이 굉장히 담백하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소형 SUV인 트랙스만의 컴팩트한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205 60R 16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발음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오. 발음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Sorry bro. 욕 아닙니다. Hey bro. Suspect has exploit. 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입체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아치형 디자인의 듀얼 시그니처 테일램프가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고 하단부에 우직한 느낌의 범퍼가 트랙스의 탄탄한 이미지를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9세발 말리부에서 떠온 듀얼 칵핏 디자인, 그다음 요 핸들에서 오는 이 캐릭터 라인 전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2013년에 출시된 1세대 전기형 트랙스가 실내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혹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느낌의 계기판이 상당히 혹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주 정상적인 느낌의 자동차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런 직관적인 다이얼 공조 조작 버튼들도 신성이 좋고 그리고 이 차량 LS 깡통 트림이기 때문에 마이링크 내비게이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점은 Everybody Knows 안드로이드 올리원 설치하시면 돼요. 에브리바디 뭐요? Everybody Knows 모두 다 알고 있는. What? 그리고 제가 만족하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스 로고만 빠진 것 같은 스피커들입니다. 기본 하이파이 MP3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장난 아닙니다. 꽂아서 지금 들릴 수도 있어요. 보스 오디오에 감이 비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LS 트림 깡통 기본 스피커잖아요. 직접 들어보시면 울림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차주님께서 이렇게 점점 이 쉐보레 차량에 대한 애착이 점점 강한 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쉐맨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가 부럽지 않은 연비입니다. 일반 공도에서는 10.3에서 13.5 정도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3.5까지 나오는 아주 효자 연비입니다. 23.5요? 네, 고속도로 주행을 나갔을 때 최대 나왔던 연비가 23.5였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운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쏴야 될 땐 꼭 쏘고 천천히 가야
가야 될 때는 컴포트하고 스무스하게 그렇게 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차주님이시다 보니까 좀 과격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본업이 수행기사인데 절대 그렇게 엄청 와일드하게 그렇게 주행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본업이 이제 수행기사 업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나중에 나올 단점하고도 직결된 내용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컴포트 또는 노말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일 모드다.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시내 4, 고속도로 6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페이퍼 스펙으로는 14.1이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복합 평균 연비 한 15.7이라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4칸 중에 한 1.5칸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주유소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젤 유류비 기준 약 한 1,600원? 1,540원 기준 뭐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7만원 사이면 가득 풀 주유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할 수 있는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평균 한 630에서 830 정도 최대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또 다른 장점은 작지만 안락한 실내 공간과 거주성입니다. 혼자 몰고 이제 짐 싣고 다니기에도 되게 편하고, 그다음 도어, 포켓 등등 뭔가 걸치거나 소도구를 숨기기에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곳에 이렇게 보면은 두고 넣기에 되게 편합니다. 이거 이 차량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2열 공간 뒷자리가 좁다는 얘기가 진짜 차주님들의 그런 혹평이 엄청났거든요. 근데도 괜찮다고요? 작으면 불편한 점은 최대한 좀 극복하면 되는 부분이 대신 작은 차들은 작지만 그 작은 데서 오는 안락함이 또 남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락함에 되게 만족하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을 태우고 시골을 갈 때도 만족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쉐맨.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으로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경우 해보셨나요? 차박까지는 아니고 차크닉은 좀 해봤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2열 폴딩 같은 경우 되나요? 100% 풀폴딩은 안 됩니다. 여튼 최대한 플랫하게 평탄화는 좀 되는 수준입니다. 차주님께서 F 발음이 장난 아니거든요? 영어 공부를 좀 오래 했다 뿐입니다. What? Talk this entry one. 그러면 차주님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차 주행 질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정말 괜찮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조금 험한 구간이다 했을 때 롤링 위빙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잡아요. 그만큼 서스펜션도 꽤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꽤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 푸른 서스펜션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토션빔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딱딱한 게 아니고 단단하고 탄탄한 거니까요. 무조건 토션빔이라고 토션빔 무조건 안 좋아 팅, 탱, 통 이럴 거라고 고정관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 디젤 엔진에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꽤 괜찮습니다. 디젤 치고 조용하고 가솔린 치고 시끄럽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표본 중에 하나가 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디젤 모델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주행을 이렇게 슬렁슬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VH나 이런 게 그렇게 엄청 심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정차 시 냉간 시동 같은 거를 걸으실 때도 딱 타서 시동을 걸면 시동음이 그렇게 크게 막 들려오지를 않아요. 더 뉴 트랙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족한 옵션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물론 깡트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크루징이 한참 뜰 때의 차인데 크루즈 기능도 없고 풀파워 윈도우도 없고 트랙션 레버도 없고 심지어 외부에 루프렉도 없습니다. 야! 좀 넣어줘! 순정이어도 루프렉은 달아주자. 진짜 정체성인데. 차주님 이거 쉐보레 CEO한테 지금 화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진짜 심지어 진짜 인간적으로 장사하고 싶으신 겁니까 진짜? 트랙션 물론 뭐 악셀링으로 쥐어 짜면 돼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물론 뭐 정신 차리고 감속해야 될 때 감속하고 밟아야 될 때 밟고 하면 돼요. 그것까지 참겠어요.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SUV의 아이덴티티는 그 순정 루프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싸제 루프렉 그냥 하나 사가지고 지금 저도 달아놓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다하다 시트 암레스트나 여기 이쪽이나 순정 가로바라도 좀 달아서 공정 출고를 좀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콘솔 박스 없어요? 네, 아쉽게 여기 콘솔 암레스트 대신에 사구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가 보통 2구잖아요 4구예요? 네. 암레스트라던가 콘솔 박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서 싸제 그게 있어요. 그거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2열에 설마 에어컨 송풍구 에어 벤트도 없나요? 에어벤트 대신에 220V 파워코드 홀은 있더라고요. 제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던 쉐보레 캡티바 차주님 차량도 2열 에어벤트가 아예 없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뒤에 탔던 친구들도 여름 되면 조금 네 차 왜 이렇게 좀 덥냐, 좀 틀어줘, 최대한 시원하게 튼 거야 하면서 티격태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설마 앞좌석 통풍 시트도 없는 건 아니죠? 예, 아쉽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 락폴딩 있을 것 같죠? 예, 없어요. 사이드미러를 버튼으로 수동으로 닫는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닫아야 돼요? 다행히도 레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켜고 끄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레버로 이렇게 사소한 옵션이나 디테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고질적인 고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내외로 찾아오는 엔진오일 펌프 문제입니다. 그리고 터보 인터쿨러 호스 문제입니다. SCR 그리고 워터 펌프 계통 문제입니다. 엔진오일 펌프 문제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좀 쏴서 그런가 이 친구가 밸브가 나갔던 거예요. 근데 쉐보레 서비스 센터를 가서 보니 밸브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엔진오일 펌프를 통으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펌프만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트랙스 차량에서도 많이 나오는 고질병인가요?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젤 모델들을 한정해서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터보 인터쿨러 호스인데 2세대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는 알루미늄인가 스틸인가로 돼 있는데 인터쿨러 호스가, 근데 이 친구는 고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 친구가 엔진 열에서 샀거나 아니면 살짝 어디 빵크가 나거나 할 수 있어요. 여튼 그 친구를 제때 교환을 못해서 교체를 하질 못해서 그래서 엔진오일 펌프까지도 좀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음 SCR 계통,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녹스 센서인데 이 친구는 유로6 대비해서 요소수를 쏴주는 SCR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작동을 시키려면 미립자를 감지하는 녹스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센서인데 이 센서도 되게 비싸요. 한 60만 원 해요. 센서 하나요? 지금 제가 다행히도 DPF 강제 재생으로 연명을 해놔서 그런지 언제 또 한기사님하고 타다가 고장날지 몰라요. 배기 가서 점검불 들어올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다음 워터 펌프는 15만에서 18만 정도 사이 되면은 냉각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때 대비해서 냉각수 이제 누수를 방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워터 펌프를 좀 손을 본다던가 하시면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쉐보레 트랙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이 차량이 아니라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연관 검색어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딱 하나 트랙스 와이퍼 교체라는 연관 검색어가 하나가 눈에 띄거든요. 와이퍼 교체가 어려운 거예요? 뭐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 제가 깜빡했던 거 같기도 한데 고질 아닌 고질이죠. 이 친구가 와이퍼 블레이드가 아니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잡아주는 암이 좀 약해요. 다른 차들 대비 와이퍼 넘겨주는 힘이 좀 약하다고를 하는데 그래서 와이퍼 똥이 조금 잔상이 좀 심하게 남다거나 유막도 그렇게 제대로 똑바로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닦으면서도 뿌드득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고질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2세대 K3 와이퍼 암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호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퍼 암을 K3 거를 교체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그냥 와이퍼 낀 거 하이브리드용 450바에 650mm 짜리 긴 와이퍼를 장착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이퍼 잔상이라는 게 비가 오는 날 이럴 때 와이퍼를 닦아줬는데 제대로 안 닦이고 뭔가 잔상이 남아서 시야를 좀 방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아니 무슨 쉐보레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아 자동차의 K3에 있는 와이퍼 암을 교체를 해야 그나마 좀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똑바로 좀 만들지 진짜.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병이 있는데 이건 말리부랑 조금 공유를 하는 고질병 같아요. 리어 엑셀, 리어 너클, 그 다음 컨트롤 람 계통 가끔씩 이제 저도 아쉽게 당첨입니다. 언제 이렇게 푹 하고 가라앉을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 가끔씩 조향을 왼쪽으로 조향을 넣거나 오른쪽으로 조향을 넣고 이렇게 조향을 넣으면서 후진을 하면 득득득득득 하는 소음이 좀 들려요. 은근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는 노화가 돼서 그런 거니까 소음이 날 때쯤 되시면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이 차량이 방구를 좀 꽤나 낀다 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후기형에는 다행히도 좀 개선이 많이 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전기형 올빼미 그 느낌 나는 그 전기형에는 방구 소리 이슈가 조금 있었다라는 설이 좀 돌더라고요. 저한테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간 뭐 끼익 소리가 아니라 무슨 방구 끼는 소리 마냥 소음이 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전기형에서 특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제가 쉐보레 차량 타시는 분들마다 무조건 질문 하나 드리는 필수 코스가 이 미션이 옷것이 왔다. 네, 옷것이 왔죠. 이 보령 미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미션에 대해서 차주님도 좀 아쉬운 편인가요? 머드 축제보다 유명한 그 미션. 다행히도 이 친구는 젠3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답답하진 않은데 대신에 초반 가속력이나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코너를 돌 때도 갑자기 지 혼자 역
역회전, 헛도는 슬립 아닌 슬리핑 현상이 조금 나요.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역토킹이 돈다? 기어가 좀 헛도는 느낌? 그런 소음이 좀 들린 다음에 이게 변속을 다시 잡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아쉽습니다. 쉐보레 더뉴 트랙스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차량 가액은 1656만원이고 인수형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보증금 50에 월 46, 그리고 자동차세나 보험세는 아직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진 않는 상황이고요. 월 납입금에 묶여있는 거죠, 함께,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연비 같을 경우에는 시내 주행 4, 고속도로 주행 6, 그 비율로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15.7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리비 같을 경우에는 바닥 끝자락에서 가득 주유했을 때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면 가득 풀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때 디젤 금액 얼마 정도 기준인가요? 1560원, 1570원 기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은 보통 제가 10,000km마다 갈고 있고요. 서비스 센터 가면은 한 9만 원 돈이면은 엔진 오일 치환을 해주십니다. 쉐보레 정식 센터 가세요? 네, 최대한 비싸도 좀 정식 센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좀 저렴하게 공인나라 가도 되는데 쉐보레 정식 센터를 고집하시는 이유 있어요? 키로수가 좀 많은 거지, 이 친구가 연식이 그렇게 막 낮은 친구는 아닐까요? 여튼 제 인생 어떻게 보면 내돈내산 첫 SUV인데 좀 최대한 아끼면서 타고 싶어서 최대한 비싸도 좀 서비스 센터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인데 거의 2달에 한 번 꼴 평균 한 18,000원 돈이면은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유지비는 렌트비 포함한 50만 원 후반대인 것 같습니다. 더뉴 트랙스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갈 때나 출퇴근을 할 때 제 발이 되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90점. 10점 깎은 이유는 뭐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질병들이 천추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1세대 트랙스도 결코 나쁜 친구는 아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좀 피하고 싶다면 점사 가솔린을 구매를 하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1세대 트랙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 꼭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